네, 아메이 미팅 어떻게 오셨나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공감하는 미팅 좀 재밌게 하려고요. 그래서 아메이 미팅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아메이 미팅 이런 자리 오는 거를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정수기를 구입하면서부터 아메이를 알게 됐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이때 처음 이게 둘째를 임신하고 첫째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저희 고등학교 친구인 박민영 리더님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됐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남편도 친구예요. 남편들도 친구고 저희도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오면서 막 아메이 꿈이 뭐야?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친구랑 매일 술을 마시고 노는 거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조금 이상하게 아메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런 낯선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제가 유일하게 결혼했던 친구거든요. 그 주변에. 그 애가 있으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친구로서 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아메이를 알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애가 아플 것 같아. 애가 아플 것 같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제 애를 재워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좀 약간 밀어냈어요. 근데 친구니까 그냥 막 들이밀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귀가 조금씩 열렸고 처음 저는 스폰서님의 미팅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가면은 막 이렇게 아메이 하면은 이렇게 막 깔아놓고 뭔가를 이렇게 막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갑도 안 가져왔어요. 왠지 지갑을 가져가면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친구니까 뭐라도 하나 사줘야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지갑도 안 가져갔던 그런 홈미팅 자리였는데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의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 토끼도 사냥꾼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구멍을 3개를 파놓는데 우리 집의 수입원이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지? 아메이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회사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올 줄 알았어요. 되게 너무 철없던 주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버니까 아껴 쓰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TV 보면 드라마 보면 다 중산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대면 30평대 집을 사고 40대가 되면 40평대 집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꿈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의 수입이 그만두면 없어지는 그런 임시 수입이라는 말을 저는 홈미팅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 남편의 수입은 여기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노동 수입은 왜 좀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수입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수입의 속성이 다르기도 하구나라고 하면서 노동 수입은 일할 수 없으면 끊기고 일한 시간만큼 받고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에 속하고 있고요. 또 인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나온대요. 아파도 나오고 여행가도 나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나오는 그리고 가수, 메달리스트, 건물주, 작가 등이 인세소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너무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수입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만약에 직장인 수입이 끊겼을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유지가 되나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한 50% 이상이 3개월 이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다음 달이면 바로 안 돼요.
끊기면 저희 신랑이 수입이 끊기면 사실 한 달도 저희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개월 이내가 50%, 6개월 이내가 25%, 다음에 1년이나 1년 이상이 있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의 우리가 지금 버는 수입이 정말 임시 수입이구나. 우리 남편이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죠? 가난의 이행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해볼게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맞아요. 난가. 저는 이 가난의 이행시를 보면서 사실 처음에 웃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저한테 와닿는 이행시였기 때문에 진짜 나는 가난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자유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메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거 짜장면은 사실 가장 잘 알려진 서민 음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짜장면 가격이 예전에는 진짜 잘 안 보이는데 1970년도에는 짜장면이 100원대였대요. 저는 82년생이어가지고 제가 보면 47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짜장면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네, 짜장면 한 그릇에 이제 7,000원인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더 이렇게 좀 좋은 곳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2만 원이 넘는 한우가 들어가 있는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2만 원이 넘는 짜장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서민 음식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직장인들의 점심도 냉면 한 그릇 먹고 2만 원 냈더니 안녕히 가세요 했대요. 냉면 한 그릇도 이제 2만 원인 시대. 물가가 진짜 점점 더 오르고 있고요. 라면도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라면 가격도. 그래서 안 오른 게 없고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라면 가격도 이렇게 올랐고요. 다 올랐어요. 라면이 종류가 다 오르고 있고요.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두도 되게 많이 고환율 때문에 올라서 커피 가격도 이제 커피숍 사장님들의 지금 제일 고민이 원두 가격은 올랐는데 커피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소비자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치솟는 재료비 부담에 사실 저희도 이제 외식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이제 많이 해서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식재료까지도 진짜 다 너무 올라서 옛날에 왜 우리 남편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월급은 오르지만 체감상 느끼는 게 좀 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보험료, 이거 세금이 더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월급이 오른 만큼 세금은 더 많이 올라요. 월급이 만약에 10% 오르면 세금은 막 17%막 이렇게 오르니까 사실상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모두 모아도 저희가 내 집 마련까지 2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월급을 모두 모았을 경우. 근데 사실상 월급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 월급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모, 자녀 부양의 노후 준비 무방비. 이렇게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저희 노후까지 준비할 수 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왜 캥거루족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캥거루족으로 살면서 부모님과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제보를 받는다는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캥거루족이 굉장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구나.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젊은 MZ 세대들은 제가 이게 들었는데 MZ들이 알바를 하면 사장님한테 생일 주간에는 생일이 있는 주는 생일 주간이라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자기 생일 주간이라고.
그리고 알바를 오면서 늦게 오니까 택시를 타고 오잖아요. 그럼 택시비를 달라고 사장님한테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다 입이 벌어지셨는데 저희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근데 요즘 MZ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MZ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 분들이 더 이제 밖에서 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고단한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인생 이막도 고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아낄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끼면 가난을 늦출 뿐이지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저는 이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은 변수에 가장 약하대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아까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노동 수입 구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입은 직장인이나 전문직 자영업자가 그쪽에서 속하는데 거의 90%의 사람들이 10%의 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 분면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쪽 분면으로 옮겨가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산소득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사장님이세요. 김밥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돈의 속성에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고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왜 오시다가 믹서기가 터질 수도 있고요. 타이어가 뻥크가 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경조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물가는 계속 올라요.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변수인데 만약에 그런 일정한 수입, 내가 노동 수입으로 버는 돈 말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인세 수입이 만약에 있다면 이 변수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뀌고 부에도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거는 굉장히 제가 놀래서 넣어봤거든요. 이게 호텔에 있는 로봇이래요. 사우나에서 수건을 개는 로봇. 수건이 막 이렇게 우리가 사우나나 막 이렇게 수영장 이용하다 보면 수건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예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옮기고 세탁하고 다시 옮겨주고 접고 그걸 또 나르고 했었는데 로봇 두 대로 이걸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죠. 되게 잘하죠. 근데 저도 나중에 저희 집에 이거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이걸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로봇 AI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다 액션을 유저대로 하는 거예요. 위험한 그것도 사람이 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이거는 화장실 청소하는 로봇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성 리더님들? 그쵸? 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건물에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들도 이제는 거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청소를 다 하고요. 다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요. 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하는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편하게 됐다. 이제 세상이 진짜 살기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우리의 일자리들 어찌 보면 진짜 이곳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저희 필독서죠. 가정 속의 금맥에서 여기 책에서 보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금맥을 찾아갔어.
근데 그 금강을 캔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과연? 네, 다 읽어보셨나 보다. 와, 네, 아닙니다. 금강을 캐러 간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곳에서 곡괭이 팔고 뭐 이렇게 소모품을 파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바지가 자꾸 찢어지니까 청바지도 요때 나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이런 생필품에 지불하는 돈이 100%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나 돈이 된다고? 내가 돈을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돈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속 꾸준하게 오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따른 월 그 애니웨이 머니라고 그렇게 한 달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그런 생필품들이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4인 가구 이상이 한 100만 원 더 넘게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물가가 다 너무 올라서. 그래서 소규모 투자를 위한 가장 좋은 조언은 수입원을 다각화하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이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그 사장님도 10년 후에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우리 어떻게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제프 베조스가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생필품 소비입니다. 여기 아메니까. 네, 그쵸? 네, 생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마존 그 제프 베조스도 다 생필품을 파는 그 사이트를 해서 부를 축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혹시 생필품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셨나요? 네, 제일 비싼 거를 고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 제일 싼 거를 고르시는 분도 계시고, 1+1을 고르시는 분도 계시고, 예쁜 포장을 고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갔을 때 내 기분에 따라, 아니면 내 날씨에 따라 고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소비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제품들을 쓰고 오셨고 또 어떤 제품을 쓰고 계시는지 지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안 쓰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나의 하루 소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아메이 하기 전에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제품으로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지출로만 생각했지 저에게 다시 소득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인 가구 아까 한 달 생활비가 14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저희 영양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게 더 포함이 되면 4인 가구가 평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달 140만 원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치약지수 이런 게 4인 가족으로 5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하에 저희가 10년 정도를 쓰면 6천만 원 정도를 쓴대요. 근데 저희가 그 혼수할 때 이런 가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2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가전은 한 번 사면 10년 정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달 50만 원씩 10년을 썼을 때 가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디서? 그 마트에서 내가 매달 그냥 돈을 지출로만 끝냈던 거예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소비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마트 이용하세요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듣죠. 어디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 중에서. 요즘에는 쿠팡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쿠팡
쿠팡을 뭐 생필품을 사는 건 아니지만 아이 실내화가 갑자기 사야 되는데 없을 때는 실내화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식재료 같은 것도 당장 사야 되는데 마트에 문이 닫았을 때는 쿠팡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보다가 너무 놀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쿠팡의 관계자이시더라고요. 쿠팡의 관계자가 이제 어디 이런 그런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회사의 쿠팡 회사의 모토가 하나 있대요. 회사 초창기 시절의 슬로건이었는데 고객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었지? 이게 쿠팡을 만들 때 모토였다고 합니다. 왜냐?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문하고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와 있다면 얼마나 크리스마스 같겠냐. 이게 쿠팡의 모토였대요. 그래서 쿠팡이 10년 넘게 적자를 보면서도 그거를 안 하지 않아요. 그 쿠팡 로켓 배송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였던 거죠. 어때요? 리더님들 길들여지셨나요? 저는 길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할 때는 쿠팡을 찾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처음에 회사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해서 우리를 계속 우리 주머니에서 막 그냥 잠잘 때도 새벽에도 계속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이버 쇼핑 이런 게 매출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쿠팡이 다시 흑자로 돌아가서 거의 인터넷 쇼핑몰이 다 이제 뭐 옛날에는 옥션 막 저 때 옛날에 옥션 막 이랬지 지금은 옥션 사용하시는 분들 전 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마켓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나마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근데 이제 쿠팡을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졌죠. 네이버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 광고라던가 이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혹시 이 편리한 앱들로 리더님들은 돈을 벌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니까 저한테 돈 들어오는 앱은 하나도 없어요, 저기. 그래서 저도 돈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소비들로 인해서 부자가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는 원래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그 회사 사장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조금 바꿔보는 거죠. 우리 소득으로 가져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소비자도 소비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여서 소득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인스타에서 왜 광고해가지고 물건 파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명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 저기 인플루언서인데 그거를 또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인스타에서 파는 건데 파리피플. 네, 파리피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막 인스타에서 그렇게 자기 그거를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을 그거를 파리피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뭔가를 올려놓지 않고 막 내 인스타에 팔로워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하나 들고 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언니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에 제가 뭐 이렇게 어디 샀는데 그러면 사장님한테 공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공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파리피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판 걸까요? 전달한 걸까요? 파리피플? 공유한 거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도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공유하면서 이제 소득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말이 좀 어렵나요? 네. 제가 이해한 대로. 예. 그래서 쿠팡도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산 거를 공유하기 세 개 이렇게 점점점 있는 거를 친구가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공유해줄게. 그러면 그거 타고 구매해. 그러면은 저 공유를 눌러서 친구한테 보내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카톡을 통해서 쿠팡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리워드 캐시가 쌓여요. 1%.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어쨌든 쌓입니다. 그래서 그 쿠팡에서는 월 최대 5만 원
정도 쿠팡 캐시로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리더님 다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선물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들어가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친구가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그 친구의 포인트도 쌓이고 나도 같이 공동구매 포인트가 쌓여서 그 친구도 캐시백을 받고 저도 그 공동구매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도 캐시백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게 쉽게 저희가 공유하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나 저러나 막 그런 마트 많지만 저는 아메이 마트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이 간장도 제가 아메이마트를 선택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간장이에요. 간장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간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양조 간장, 3분의 간장, 혼합 간장이 있대요. 양조 간장은 정말 우리가 그 메주를 떠서 만드는 간장을 양조 간장이라고 하고요. 3분의 간장은 그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콩에다가 염산을 넣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3분의 간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마트에서 파는 간장은 혼합 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조 간장과 3분의 간장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간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뭐죠? 3분의 간장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제작 공정을 보면 이렇게 염산이에요. 염산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탁 불면 얼굴에 막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염산으로 탈지 대두를 분해해요. 근데 분해하면은 이게 좀 냄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해서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하고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시럽이라던가 이런 각종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간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듣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간장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고서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탈지대두 수입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구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부 같은 경우도 저는 두부도 보면 수입산으로 구매는 안 해요. 왜냐면 콩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들어올 때 배에다 실어갖고 오는데 제일 낮은 곳에 배에다 실어갖고 온대요. 그러면 낮은 곳은 따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동안 뭐 한 달 정도 저희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곰팡이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입산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고를 때도 수입산이 조금 싸요. 두부도. 그치만 국내산 대두로 만든 두부로 먹고요. 간장도 보시면 이렇게 수입산으로 있는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스오브시로 맛을 낸 양조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가 양조간장이고요. 거기에 나머지는 가스오브시로 추출액으로 맛을 냈어요. 그래서 이 간장 하나로 사실 저는 미역국도 끓이고 나물 무칠 때도 넣고 모든 걸 다 사용해도 너무너무 맛있는 간장.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엄마가는 샘표 간장을 많이 쓰셨거든요. 마트 가면 엄마가 썼던 거를 그대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이런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나눠드리다 보니까 소비자가 또 모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구를 구하는 소비예요. 아메이 제품만 써도 저는 아메이 미팅 처음 왔을 때 환경 오염의 주범은 주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아메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막 액체 세제를 세탁 세제 쓰고 그러면 막 콸콸콸 거품이 많이 나야지 빨래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세제도 막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품이 난다고 빨래가 잘 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품이 나면 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은 마찰력으로 비누 안 하고 마찰력으로 두들겨서 때를 뺐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품이 많으면 이 미끌미끌거린대요. 그래서 오히려 빨래가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제는 어때요? 거품이 적당히 나요. 안 나진 않습니다. 거품이 적당히 나서 빨래도 깨끗하게 되고 잔여 세제물도 남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게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다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는 소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구하는 거고요.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남극이에요. 남극은 요즘도 막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막 다 녹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남극에선 아무 세제나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세제가 저희 아메이 세제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지구를 구하는 소비고요. 이제
5월도 너무 추웠죠, 초에. 원래 5월 되면 더워야 된대요. 근데 이제 날씨가 동남아처럼 이게 너무 습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지구가 다시 이제 아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도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지구가 너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런 물티슈 같은 것도 물티슈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일반 물티슈를 쓰면 썩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게 다시 플라스틱으로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물티슈 하나도 우리는 진짜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부터도 물티슈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닦을 때마다 다 물티슈를 써요. 근데 저희 물티슈는 라이오셀 섬유로 만든 원단으로 기존 물티슈 원단들의 장점은 그대로 전달하면서 자연에서 생분해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티슈조차도 다 썩어요. 그래서 조금 싸다고 해서 990원짜리 물티슈 혹시 써보셨나요? 쓰면 어때요? 한 장 뽑으려고 그랬는데 막 10장 뽑혀. 그게 저기 돈 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돈을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얇아요. 그 물티슈 한 장이. 그래서 뭘 닦으다가 보면은 내 손에 더 많이 묻는 것 같아. 그게 다 물티슈에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되고. 근데 저희는 한 장으로 다 돼요. 되게 도톰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한 장을 빨아서 다시 써도 되는 그런 물티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보셨죠?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더마 아키텍트라는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리더님들은 이제 늙을래야 늙을 수 없는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더마소닉이 나왔을 때 더마소닉으로 SP를 갔어요. 더마소닉 소비자분들을 모아서 더마소닉을 SP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더마소닉은 한 30만 원대였어. 근데 더마 아키텍트는 가격도 있지만 PB가 한 50만 원 정도 50만 PB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소비자 내 네트워크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지금 5, 6, 7, 8 미리 모아 놓으시면 9월 달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1,000만을 다 가고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뭐가 나오나요? 마이랩 나오죠. 마이랩도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이랩으로 10월에 또 SP를 가시고 또 11월에는 뭐가 나올까요? 가습기가 나와요. 가습기도 진짜 너무 좋아요. 먹물을 넣어서 틀었는데도 먹물이 묻어나지 않아. 이런 제품들이 9, 10, 11월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9, 10, 11월에 SP를 가면 우리 3번 왔잖아요? 그럼 뒤에서 PT 가면 어때요? PT 가면 보너스가 또 수익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보너스가 7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메이는 진짜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열려 있어. 돈을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셔서 9월 달에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다 이렇게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계 상품이 16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보시면 청정기도 158만 원이었어요. 160만 원이 넘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 이게 법이 통과됐대요. 6개월 전에 통과가 돼서 이제 6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곧 200만 원 정도 상한으로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이제 청정기도 스마트페이 되는 거 아시죠? 원래 청정기가 스마트페이가 안 됐어요. 왜냐? 173만 2천 원이죠. 16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페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서 스마트페이가 또 청정기가 실시가 되고 그러면 곧 청정기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청정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도 전달하셔서 이왕 살 거 좀 쌀 때 사자 하면서 200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받은 정보였거든요. 저희 팀에.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봤던 것 같아요. 제품들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 써보고 그 제품을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기존에 소비에서 지출로 끝났던 그런 소비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로 하면 나에게 소득으로 잡히고 그게 다시 나에게 매출로 되돌아오는 그런 아메이 마트에서 저는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매달 사는 생리대,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좋은 아메이 제품으로 사고 PB도 쌓이고 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이클릭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로 에이클릭 머니도 받을 수 있고 그럼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매달 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금액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매달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쓰는 생필품들 이렇게 장바구니 SOP로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24개월 동안 총 27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으시는데 저희가 에이클릭 머니만 받는 게 아니라 캐시백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캐시백을 3만 원 아니 3%라고 생각해서 만 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2년 동안 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맞다면 어느 마트에서 쓰시길 원하십니까? 아메이 마트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 잘해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그전에는 코스트코, 이마트몰, 뭐 쿠팡, 지마켓 이렇게 썼던 것들이에요. 보면은 오메가3, 샴푸, 치약, 생리대, 주방세제, 아이크림, 화장솜 등 이거 안 써도 될 것들 있나요? 아니죠.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마트에서 썼어요. 근데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다 보니까 이용 가맹점이 어디예요? 다 한국 아메이 막 다 한국 아메이야. 그러면 이때 남편들의 한번 태클이 들어오죠. 야, 너 암에서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태클이 한번 걸어옵니다. 근데 보세요. 오메가3 안 먹어도 될 거 암에서 드시나요? 샴푸 치약 안 써도 될 거 암에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써도 될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캐시백도 받고 그래서 잘 남편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남편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로 마트를 바꿨으면 캐시백으로 3% 9천 원 정도를 받아요. 이런 마트에서 분산된 소비했을 때 저한테 소득을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9천 원이란 캐시백이 나오고요. 이 돈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는 광고 유통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단계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주문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미에서는 벌써 65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유통구조 잘 설명 안 하지 않나요? 이제는 소비자분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 광고 유통비에 돈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왜?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김수현 분이 좀 문제가 있으시긴 하지만 가장 좋은 예시라서 제가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피존인데 리터 수는 더 달라요. 근데 3.5리터가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그 김수현 얼굴 하나 있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지. 이 피조는 여기에 있고 저 사진 없는 피조는 좀 단계 있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더 차이가 나는지 저는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김수현이 잘생겨서 김수현은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1,100원 정도 더 내는 금액으로 모아가지고 김수현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통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메이는 그 돈을 기금화 시켰다가 이렇게 매출 애누리로 보시면 이 다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애누리라는 항목이 없어요. 근데 아메이만 매출 애누리라는 항목을 넣어서 여기서 따로
그 4천억 정도를 따로 기금화를 시켜놔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캐시백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0,000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1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1,0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분들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4천억 안에서 35% 안에서 저희 모든 소비자분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진짜 광고 유통비처럼 저희 이렇게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출 에너지. 그래서 대형 마트 포인트 모아봤자 허울뿐이라는. 그래서 2년 동안 모았는데 9,600포인트 모았다고 해서 과자 한 봉지도 사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저마트에서 저희가 40만 원 구매했을 때는 0.1%포인트로 해서 400점밖에 적립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1년 동안 모으면 4,800점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 썼던 거를 아메이마트로 바꿔서 40만 원 똑같이 구입하면 20만 PB가 되고요. 그러면 3%포인트로 해서 10,000원의 캐시백이 되는데 그거를 1년 모으면 12만 원이에요. 어때요? 너무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트를 바꿔 쓰면 나에게 기회가 되는구나 했고요. 저희는 나 혼자 쓰는 거 말고 같이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구매가 처럼 돼가지고 더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마트 저마트에서 한 명 혼자 썼을 때도 200원, 내가 3명이랑 같이 써도 200원, 9명이랑 같이 써도 200원, 31명이랑 같이 써도 200원, 79명이랑 같이 써도 이마트 저마트는 200원이에요. 근데 아메이마트에서 공동구매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이지만 6,000원이랑 200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3명이랑 같이 썼을 때는 24,000원, 9명과 같이 썼을 때는 9만 원, 31명과 같이 썼을 때는 57만 원, 79명과 같이 썼을 때는 15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안 쓸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전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처음엔 특히 저희 수익 구조, 저는 이 수익 구조는 꼭 리더님들 조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수익 구조만 나오면 졸았거든요. 왜 그 전에 리더님들 나와서 막 그분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저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만 나오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다니면서 수익 구조를 제대로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쓸 게 없더라고요. 왜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왠지 내가 쓰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품을 사실 안 썼어요. 제가 약간 좀 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S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먼저 가입했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많은 소비자가 같이 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너 아니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수익 구조를 계속 이렇게 6개월 만에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같이 썼을 때, 이런 다 아시죠? 그래서 S는 80만 포인트를 해서 6% 48,000원인데 48,000원을 다 가지면 다단계 피라미드. 그래서 저희는 밑에 있는 소비자분들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갖고 싶지만 나 이하의 그룹을 빼줘야 돼요. 근데 저는 저와 친구와 엄마랑 같이 써서 60만 포인트, 6% 36,000원. 그래서 48,000원에 36,000원 제 그룹의 포인트를 빼준 12,000원을 제 친구가 받고요. 저도 36,000원 다 갖고 싶어. 근데 그러면 다단계. 그래서 제 친구와 엄마가 쓴 거를 빼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 20만 원 써서 6,000원, 제 친구도 20만 원 써서 6,000원 해서 12,000원을 빼준 24,000원이 저의 캐시백. 그래서 엄마도 6,000원을 받고 친구도 6,000원 받고 제 위에 스폰서도 12,000원을 받고 저는 24,000원 받고 여기서 혹시나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게 이해가 됐을 때부터 아미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 역전이 가능하고요. 또 합리적, 윤리적 배분으로 에디슨 마케팅상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역전이 가능해서 그게 딱
꽂혀서 아, 내가 역전이 가능하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아미를 좀 더 잘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필품의 재테크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미 회사에서도 저에게 그 소득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나처럼 같이 쓰는 사람 3명을 모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는 금액이에요. 이때는 뭐 대출 이자가 1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 아이 학원비 낼 수 있는 금액, 우리 가족 한 번 외식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돼요. 근데 이 금액도 어떤 분들은 아유 됐어, 너 가져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달 이게 10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솔직히 핸드폰 요금 1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나갈 때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핸드폰 요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원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매달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그 10만 원. 그거 어떻게 보면 아깝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힘들 때도 매달 드려야 되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돈이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1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돈이고요. 그래서 그 10만 원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그분들도 또 저처럼 10만 원, 15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하면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도와드리고 하면 저는 빌더가 돼서 그때는 수입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컨 잡으로 수입이 괜찮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기 엄마들도 많이 만나고 보면 얼마 정도 받고 싶냐고 했을 때 대부분이 다 100만 원 정도 더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벌어오는 수입 외에 내가 100만 원이 더 들어온다면 그 우리 가정에 굉장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이 100만 원 갖고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차 한 대 뽑고 싶대요. 매달 나온다면 차 할부금은 여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 한 대 정도 뽑고 싶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은 약 정기예금으로 약 8억 원 정도, 그리고 올림픽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약 4억 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소득과 같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받았는데 너무 좋아. 이제부터는 내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아보니까 그분들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 같이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100만 원 받게 도와드리면 저는 SP가 돼가지고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고, 이때는 이제 어디 출근 안 해도 되고 당당하게 돈 벌고 있다고 남편에게 말할 수 있고, 남편에게 좀 당당하게 뭔가 살 때도 좀 당당해지는 핀인 것 같아요. 그래서 SP가 되는 거고요. 이 SP를 3번 하면 GP, 제가 다 열어볼게요. 200만 원 정도 하면은 SP 되면 기분 좋아요. GP 되면 기분 진짜 좋고요. 그래서 3번 더해서 PT가 되면 기분 진짜 좋아. 뭔가 해볼 만해. 그래서 이제는 워커힐 호텔도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PT 되시면 PT 보너스 180만 원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180만 원에 워커힐 호텔 1박 2일 초대도 되고요. 이제 정식 사업가가 돼서 이제 뭔가 해볼 만한 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2번 하면은 파운더스 PT라고 해서 연봉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핀 보너스도 360인가 380이에요.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정식 이제 모든 특혜 대상이 되고 리더십 여행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짜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는 보석핀은 저 같은 PT를 몇 명을 만드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해서 PT를 2번 만들면 사파이어. 그래서 파트너가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 역전하셔가지고 3분을 만들어서 에메랄드 정도가 되면 이제 연봉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런 분들을 6명 도왔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면 얼마를 팔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이아몬드는 팔아서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야지만 될 수 있는 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는 정말 진짜 경의에 대한 그게 진심이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다이아몬드를 너무너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부자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행동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 사업은 윈윈 게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가 바뀌면 더 이제 파트너와 더 하나가 돼서 같이 성장을 해야지 더 성장이 이게 보상이 크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5, 6, 7, 8을 잘 준비해서 내년 회계년도를 준비하고 싶고요. 내년 회계년도에 벌써 나왔습니다. 푸켓 가족여행으로 나왔어요. 푸켓이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여행 꼭 같이 파트너 리더님들의 가족과 진짜 푸켓 꼭 가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뭘 하냐 바꿔 쓰시면 돼요. 앞에 제가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꿔 쓰기. 내가 기존에 쓰던 생필품들을 아메이마트로 한번 바꿔 써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불만 있어. 그럼 90일 내에 환불이 되니까 환불도 해보시고 내가 근데 썼는데 만족해. 근데 나는 그냥 혼자 쓰고 싶어. 난 아무한테도 말하기 싫어. 그러면 진짜 꼭 담으시고 혼자만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써보니까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내 동생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네. 그럼 같이 나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주위에 같이 자랑하면서 같이 공부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 어차피 쓰는 건 다 똑같잖아요. 혼자 쓰든 알리고 쓰든. 근데 나는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업처럼 해서 저는 공부하면서 알릴래.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래. 그래서 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집에 가난의 대를 끊겠어 라고 시작을 한 아메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참 쉽죠? 바꿔쓰기. 네. 그래서 우린 아메이는 진짜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까지도 우리의 계획을 미리 다 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스포너님들의 크루즈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게 65주년 여행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이 TMI일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65주년 여행이 크루즈가 없대요. 근데 저희 한 리더님께서 70주년까지 못 기다린다. 65주년 발판을 한번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65주년 크루즈 여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만 있는 거래요. 근데 저도 크루즈 여행 그때 외치실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 외쳤어요. 더 크게 외쳤으면 저도 스폰서님과 함께 갔을 테지만 너무 나약해. 그래서 제가 가지 못했는데 70주년 때. 근데 못 가더라도 이제 70주년이 있습니다. 우린 65주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뒤에 리더님들은 한번 다이아몬드를 꿈꿔보셔서 70주년을 같이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판이 바뀌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혼돈이 크면 기회도 크대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부는 지금보다 3배는 커질 것이고 동시에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말이 저는 요즘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다르면 라이프, 사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마트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진 않아요. 오직 아메에서만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 같고요. 생필품 바꿔 쓰는 일, 생필품만 바꿨어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최우수자 포스터라고 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데 너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에서 이런 포스터를 최우수작으로 했어요.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이제는 사실 종이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종이도 없어서 사실 저 손잡이도 어떻게 보면 잡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모두는 야매를 통해서 정말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삶으로 리더님들 이렇게 같이 우리 변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고 저희 스폰서님도 좋아하는 문구예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밑에 보면 가난이란 번번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모두 계신 리더님들 정말 열정적인 리더님들이시고 이 회사 끝나고 이 늦은 시간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셨는데 우리 모두 다 기회를 잡아서 다 우리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보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